참 듣기도 좀 약간 답답한 예.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18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다음 이후에 하노이 정상회담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동력, 모멘텀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화의 어떤 계기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협상 전략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문제는 당시의 미북 관계, 그다음에 남북 관계, 북한의 핵 위협과 지금과는 전혀 좀 질적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예. 훨씬 더 악화됐고 북한군이 또 러시아 쿠르스크에 투입된 그런 상황이고, 다시 말해서 변화된 그 안보 상황이 당시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설령 그것이 이제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예. 그러한 남북 관계, 북한의 핵 문제,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어떤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근데 사실 저희만의 또 바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또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쨌든 다시 재개됐어요, 한미연합훈련이. 그런데 이게 트럼프의 그냥 말 한마디로 그야말로 중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사실 이제 한미 연합훈련과 같이 중요한 사안이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메커니즘을 한번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략적인 수준, 예. 하나는 전술적인 작전적인 수준, 그다음에 이제 전술적 수준으로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전략적 수준 하면 이제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방장관의 보좌를 받아서 훈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작전적 차원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작전 통제를 하는 가운데서 한미 연합 훈련이 실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합참과도 당연히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한미 연합사에서 이런 이 훈련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네. 그러한 훈련 지침을 전술적 차원의 부대에 하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미 연합사에 소속된 한국군, 미군이 육해공군 플러스 무슨 사이버 이런 관련된 부대들이 훈련을 실시를 하고, 네. 훈련이 끝나면 이제 훈련 결과를 평가를 해서 개선사항, 교훈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이제 다음 연도에 이제 반영을 시키는 이런 이제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략적 차원에서 어떤 결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훈련을 중단하거나 예. 연기하거나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했을 때 이걸 번복하거나 뒤집을 만한 메커니즘이 없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현명한 판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